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다운 출발했지만 간만에 보는 외국인이 3종 세트 초강력 매수, 즉 현물, 선물, 합성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폭등을 시켰습니다. 오후 1시 30분경 지수가 일시적으로 급락했지만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 체포 실패로 연관짓는 것은 참 이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참. 어쨌든 1시부터 1시 30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면 그 이후에 폭락이 나오고 콜매도가 대량으로 나온 원인을 알 수 있는데 무슨 그걸 정치적인 이슈로 연관시키나 싶어요. 여하튼 해외 시장 또한 변동성 매도가 대량으로 나오면서 지수를 당겨 올렸어요. 단 유럽 증시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눌렸다고 하는데 시장 어떻게 보고 있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금요일 선물 시가가 갭다운 출발 후 크게 내리지도 오르지도 않는 모습이었어요. 갭다운의 콜옵션 가격은 눌렸지만 빠르게 올라오는 등 일방적인 하락은 주지 않겠다라는 모습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새해 첫 거래일이었던 목요일에 위클리 콜옵션을 강력하게 317.5로 피닝으로 결제를 시켜주는데 만기가 일주일밖에 안 남은 먼슬리 옵션은 프리미엄을 거의 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장은 장중에 눌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에 오후장에 좀 올리면서 양매도장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이런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가 약세로 콜옵션을 좀 과하게 누른 면이 있었고 그에 비하면 풋옵션은 얼마 올리지 않아서 이거 시가의 양 옵션 프리미엄을 좀 과하게 다이어트한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참고로 2018년 이후로 시장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종가의 스트레들이든 스트랭글이든 이 양매도 포지션 오버나잇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시가에 청산할 경우, 그리고 개장 후 10분 뒤에 청산할 경우, 이걸 비교해 보잖아요. 그러면 시가 청산이 훨씬 더 이익이 커요. 그런데 이것은 전형적인 페이퍼 트레이딩, 그러니까 실제로 거래를 하지 않고 데이터를 가지고만 트레이딩하는 오류죠. 무슨 얘기냐면 시가의 그 옵션 거래량이 포지션을 신규로 잡거나 청산하기에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거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돈 벌었다라고 하면 이건 거짓말인 거예요. 그 개장 후 10분 뒤에는 그래도 장중이라서 제법 물량을 좀 세게 잡기 쉬운데 시가에 이렇게 양매도를 진입하잖아요. 제 경험상 양매도 20계약 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20개 이상 때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매도하는 걸로 프리미엄이 눌리고 시작합니다. 여하튼 금요일 시장도 시가에 과도하게 양매도 진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두에 언급했듯이 먼슬리 옵션이 고평가로 끝났으니까 대놓고 양매도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8시 45분부터 9시까지는 시장이 갭 다운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이 살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9시 땡! 현물장 시작하면서 외국인이 3종 세트를 강력하게 매수하겠죠. 그래서 그때 지수가 폭등하는데 이게 얼마나 강했냐면 선물이 1분 만에 전일 고점을 강력하게 돌파했어요. 또 첫 5분에서 10분 정도의 외국인이 현선물 동반 매수가 꾸준히 들어온 게 확인됐죠. 그러면 단위 시간당 순매수량이 얼마 이상 들어온다라고 하면 바로 추격 매수하는 로직들,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온 것 같아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인들은 콜매수, 풋매도의 강력한 합성선물 매수도 함께 했는데 이거 참 오랜만이죠. 그 코로나 이후에 슈퍼개미가 간헐적으로 옵션 시장에서 대량의 옵션 매수를 거래하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오늘은 그냥 사실상 외국인 대 기관,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이 대놓고 시장 폭등을 바라면서 콜매수, 풋매도를 한 것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컸죠. 일부 개인들이 외국인이 거래 상대방으로서 콜매도 풋매수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오늘 방향성 같은 거 했지 않았고 내일 기두로 현물도 사고 선물도 사고 콜매수 풋매도 이렇게 3종 세트를 위로 강력하게 질렀던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게 지수가 폭등을 하다가 처음으로 멈춘 자리가 있어요. 이게 322.85선입니다. 즉 지난 12월 30일이 고점이자 12월 중순이 그 계엄 사태 이후로 눌린 자리, 여기에서 정체가 돼요. 투자자들은 여기서 이런 고민을 해야 됩니다. 첫째, 지금이 몇 시인가? 두 번째로 시간당 매수 금액,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변동성인데, 첫 번째부터 보죠. 난데없이 제가 지금 몇 시인가 시간을 얘기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현물 매수, 선물 매수, 콜 매수, 풋 매도 이런 초강력 매수를 할 때는 그냥 뚝뚝 사는 게 아니라 알고리즘으로 매수를 하죠. 그러면 보통 그 VWAP 같은 거래량이 집중되는 장 초반과 장 후반에 매수를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근데 시간을 보면 그때 처음 멈춘 자리가 9시 18분에서 22분이에요. 즉 30분 봉을 양봉으로 채 뽑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멈췄을 때 야 시장 다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무조건 추가 상승이 나오겠구나 하고 숏을 손절하든 롱을 강화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시간당 매수 금액인데 9시 20분에 외국인들은 현물을 1,000억 이상 매수를 했어요. 또 선물은 3,000억, 콜옵션은 26억, 풋옵션은 18억 매도를 기록 중이었는데 이게 선형적으로 들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전형적인 알고리즘 매수가 들어오는 거니까 최소 9시 30분에서 36분까지는 멈추지 않고 들어온다 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볼 것은 변동성이에요. 9시 20분까지 변동성은 계속 하락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시장이 멈추더라도 다시 변동성이 오르면서 지수가 급락하기보다는 그냥 지그재그 양매도로 끝나는 것이지 폭락 이런 거는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이 변동성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것이 지수 상승분에 비하면 변동성 하락은 생각보다 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외국인들이 변동성을 무시하고 그냥 합성 선물을 강하게 매수한 결과인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외국인이 3종 세트 매수는 정말 강한 겁니다. 이게 하루짜리가 아닐 거예요. 자, 여하튼 9시 20분경이 멈춤을 뒤로 하고 선물 매수가 계속되면서 10시 15분에 선물이 325.5선까지도 오르죠. 이후에 10시 45분에 324.15포인트까지 눌리는데 자, 이때 잘 보면 10시 15분부터 10시 20분까지 콜옵션 변동성이 튀었다가 내려오게 돼요. 제가 이런 미시적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후의 움직임에 대한 복선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시황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마켓메이커들이 옵션 레인지 그리고 평균 발행 단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떠올리실 텐데요. 1월물 옵션에 대해서 마켓메이커들은 하단은 310에서 계속 뭉개고 있었지만 상단은 345를 340, 335 그리고 330 지난주에는 325에서 320까지 계속 위쪽은 꾹꾹 눌러 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비싼 변동성을 감안해서 이제 옵션을 비싸게 팔았다 하더라도 변동성 감안해서는 옵션을 비싸게 팔았다는 것이지 콜 옵션이 평균 발행 단가는 계속 내려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은 변동성을 무시해가면서 강력한 네이키드 콜옵션 매수를 했죠. 결국 마켓메이커들은 10시 15분에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콜옵션이 상단 레인지를 롤링업하게 됩니다. 이러한 롤링업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옵션 만기가 가까운 상황에서 콜옵션이 감마가 살아났는데 손절매를 받아줄 거래 상대방이 적어서 그래요. 그나마 그동안 콜옵션 매수를 물타기 했던 개인들이 콜옵션 이익 실하면서 좀 받아줬지만 오후의 움직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콜옵션 스퀴즈 이후 먼슬리 콜옵션이 롤링업 때문이다. 자, 이제 두 번째 콜옵션 스퀴즈. 그 시장이 10시 15분에 1차 콜옵션 스퀴즈 다음에는 가볍게 그냥 이평선 조정, 그래서 횡보를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시 45분에 저점 찍고 또다시 상승하게 됐죠. 그러면 이건 이거 종가까지도 현선물 매수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신호예요. 그래서 지수가 12시 이후에도 계속 오르죠. 다만 12시 30분 좀 지나서는 일부 차익 실현성 매도가 나오려 했는데 옵션 시장은 오히려 그 기회를 통해서 콜 매도를 손절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빠지겠다, 그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12시 55분에 선물이 일중 기록했던 325.75선을 세 번째로 돌파하려고 하니까 여기서부터 오늘이 2차 콜옵션 스퀴즈가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2차 콜옵션 스퀴즈는 먼슬리 옵션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 결제되는 위클리 옵션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 거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제가 그동안 위클리 옵션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가장 큰 이유가 미결제 부족, 거래량 부족, 높은 호가 스프레드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오늘 2차 콜옵션 스퀴즈가 난 것은 위클리 옵션이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다음 주 월요일이 만기인데 옵션 만기 당일처럼 행사가당 20만 계약에 육박하는 아주 폭발이 있었죠. 이게 시가가 낮게 출발했기 때문에 행사가별로 콜옵션이 30배, 40배, 50배씩 그렇게 시세가 나니까 스퀴즈가 안 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게 1차 스퀴즈인 오전 10시 15분에는 위클리 콜도 그렇지만 먼슬리 콜이 더 심한 스퀴즈가 나는데 그래도 먼슬리 콜 옵션은 아직 잔존 기간이 남아있어서 롤링업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옵션 프리미엄이 안 빠졌을 뿐 더 이상 스퀴즈가 나지 않았어요. 자, 근데 문제는 시장이 하락 조정이 안 나오니까 위클리 콜 매도자들이 똥줄이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후 12시 55분부터 시장이 일중 고점을 세 번째로 돌파하니까 위클리 콜 매도자들 이거 손절 안 할 수 있겠어요? 1,000원짜리 옵션이 이미 50배가 넘게 난 상황에서 이걸 롤링업 하려고 한다. 그럼 그 위에 그 행사가를 관뚜껑, 그러니까 0.01짜리를 부활시켜야 돼요.
그러면 감마 헤지를 위한 델타를 키우는데 한계가 있죠. 이 콜옵션 매도를 해서 몇백만 원 벌려고 선물 매수를 뭐 20개, 30개씩 한다면 이거 매도할 수 있나요? 못하죠. 외국인들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상황을 이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면 외국인들이 오후 1시부터 1시 35분까지 선물을 1,700억을 추가 매수했어요. 이때 선물 매수 일중 매수 대금이 1조 3,200억 찍습니다. 보통 외국인들이 1조 2천억까지 매수하는데 1조 3천억? 그렇게 매수한 경우는 그날 2조 매수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여하튼 이 선물 매수 7,700억으로 위클리 콜 매도자들은 눈물을 머금고 또 콜 매도 손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게 외국인들이 이 구간에서 콜옵션을 33억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수가 쭉 눌렸잖아요. 오후 1시 36분부터 다시 콜 매수 쫙 돼서 76억까지 매수를 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들이 위클리 콜 매도자들 손절매를 하려고 땡겼다라고 봐요. 이 선물 매수로 파생된 움직임은 위클리 콜 매도 손절매 그리고 프로그램 차익 매수도 순식간에 250억이 넘게 들어왔는데 장중에 선물 베이시스가 내내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이론 베이시스보다는 마이너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상황은 아니었는데 오후 1시부터 1시 35분까지 이 초강세로 프로그램 차익 매수까지 들어왔다는 것은 오늘이 2차 콜옵션 손절매가 얼마나 파괴적이었는지를 알려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1시 36분 이후에 나타난 급락을 이야기해 볼게요. 야, 이걸 뭐 윤석열 체포 실패 이래서 시장이 하락했다? 이건 진짜 아니죠. 왜냐면 1시부터 1시 36분이 상승이 콜옵션 손절매 때문이라고 제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콜옵션 매수가 추가로 들어오지 않으면 지수는 눌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미 현물은 1시 이후로 더 이상 매수가 안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수가 아니라면 또는 콜 매수가 아니라면 시장은 살짝 눌리는 거 자연스러운 것이었죠. 그런데 1시 36분 이후로 콜 매수 더 이상 안 들어오니까 바로 선물 매수 엣지가 풀리기 시작했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쫙 때리고 콜 매도, 선물 매도, 풋 매수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계속 하락할 것이다. 그러면 오후 2시 이후에도 시장이 눌렸어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콜 매도와 선물 매도만 공급되었을 뿐 풋 매수는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서 시장은 325선에서 공방을 하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 시장 마감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었는데 오늘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일 것이거나 아니면 최소한 폭등은 아니고 그냥 어중간한 상승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지수가 오후 1시 36분 이후로 조정을 보일 때 선물은 꾸준히 팔아치우면서 콜옵션은 계속 매수를 했어요. 지수가 눌리고 나서 콜옵션 매수한 대금이 45억이 넘습니다. 즉 선물 매도를 고점 대비 6천억 가까이 쌓았지만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까지는 지수가 330 혹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선물 매수를 잘라서 급락 리스크를 치운 다음 콜 매수로 교체를 해서 상승 여력은 그대로 확보를 한 것이죠. 마켓메이커들은 상단 레인지를 다시 330선까지 올렸어요. 그리고 하단은 315선까지 올렸는데 토요일 새벽에 마감한 미국 증시가 변동성 매도를 동반한 폭등이 나왔죠. 그래서 마켓메이커들은 월요일에 이거 상단 레인지를 더 올려야 되나 고민할 것 같습니다. 특히 위클리 콜옵션 미결제 약정이 제법 많이 붙어있는 상황에서 지수가 월요일 별일 없으면 갭상승 출발할 텐데 갭상승 폭이 2포인트 이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별일 없이 양매도장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당일 기록한 고점을 326.8 여기를 갭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위클리 콜 매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외국인들은 갭 상승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선물 매수를 할지 모릅니다. 이 월물 중간이 상승이라고 하면 이런 급등이 나오면 이틀 정도는 쉬어갔다가 사흘째 추가 상승하기 마련인데 지금 외국인들이 콜옵션을 대량 매수해놨단 말이에요. 선물 매수는 청산해놓고 그러면 이 옵션이 감마 효과를 제대로 누리려면 월요일에도 현선물 동반 매수를 이어가는 것이 정석입니다. 자, 시황이 너무 길어졌네요. 유럽 세션과 미국 세션은 시황 2부에서 하기로 하고 이제 우리 시장 총평과 대응 전략 먼저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토요일 새벽에 야간 선물이 1.45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월요일에 선물 시장이 326.80포인트 이상으로 갭상승 출발한다. 그러면 위클리 콜옵션 스퀴즈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현물 시장 개장 전에 외국인들이 미리 선물을 강하게 매수한지 이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시장을 띄우려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선물은
오전 9시 30분 이전에 330선에 근접하는 상승 혹은 심지어 돌파도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현물 개장 전에 330선에 근접한다. 그러면 장 초반 30분 정도만 추가 상승하고 이후에는 횡보장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여하튼 금요일이 강력한 롱 포지션 베팅으로 시장이 승기를 잡고 있는 쪽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포지션을 풀기 전까지는 시장이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상승할 수 있다. 그럼 이번 만기까지는 숏 같은 거는 보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우리 증시에 강력한 롱 베팅을 한 쪽은 퀀트 트레이더들이라고 해요. 한국 시장과 대만 시장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굉장히 저평가다. 그래서 매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1조를 매수를 하냐 아니면 매일 2천억씩 5일 동안 매수하냐 이 금액은 동일하지만 시장의 충격은 다르게 작용합니다. 또 옵션 만기주에 매수하냐 아니면 잔존일이 넉넉하게 남아있을 때 매수하냐 다르게 작용하죠. 자, 이번 금요일의 움직임은 옵션 만기주에 현물도 선물도 함께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까지 들어오는 아주 초강력 매수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승은 매우 파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종합주가지수 2500선 이상도 바라보고 있는데 옵션 만기 전에 여길 돌파하려면 콜옵션 332를 놓고 공방을 벌여야 될 텐데 월요일에 위클리 콜옵션 결제를 어디서 시키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에 과도하게 올려놓는다. 그럼 화요일, 수요일은 좀 시장이 쉬어갔다가 목요일 옵션 만기 돌파할 것 같고 월요일에 만약 양매도 준다? 그러면 화요일부터 달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의미 있는 바닥을 찍었다면 지금 저점 대비 선물이 10포인트밖에 안 올라왔는데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봐요. 물론 더 긴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은 좀 더 늘려야 돼요. 작년 7월 11일에 고점을 기록한 뒤 시장은 계속해서 상단의 그 추세선 따라서 쭉 내려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335선을 위로 돌파한다? 그러면 상단 추세선을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매수를 하면서 승기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콜매도 했다가 어이없는 콜옵션 스퀴즈 맞이할 수 있어요. 특히 방금 마감한 미국 증시가 강력한 변동성 매도를 맞으면서 상승했기 때문에 이거 시장이 미국도 최소한 트럼프 집권 전까지는 안 빠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연초에 시장이 오르겠다라는 신호를 주면 금요일에 한 2% 올랐다고 해서 이거 숏 잡으면 안 된다. 이번에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상승을 꼭 챙겨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시황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